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전표 작성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로 나누어서 전표 작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숙지했고요. 자, 오늘도 역시 전표 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금 관리라는 능력 단위하고 관련되는 전표 관리를 해볼 텐데요. 현금 시제 관리하고 관련된 거, 예금 관리하고 관련되는 거, 또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을 관리하는 거, 또 어음이나 수표 관련된 거래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현금 시제 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현금 시제라는 것은 현금의 실제 잔액을 현금 시제라고 그러죠. 현금의 실제 잔액. 네, 현금의 실제 잔액이라는 것은 장부 말고 금고에 있는 거하고 장부 금액이 똑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필요 주식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여 현금 시제를 관리한다. 장부의 현금 잔액은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현금 출납 담당자는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계산이나 기록상의 오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이유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금 과부족에 관한 거를 우리가 앞에서 당좌자산 현금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2번에 보시면 소액현금 제도와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액현금 제도에서는 NCS 교재에서는 이걸 평가 문제로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수업용 교재에서는 소액현금 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금 AT 시험에서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AT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NCS 평가 문제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NCS 평가 시험 때는 이 문제를 낼 거예요. 소액현금에 관한 거를.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에 내는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금 관리에 관한 평가 시험은 언제냐면 1월 23일이에요. 1월 23일. 우리 설 연휴 바로 전날 보내요. 전표 관리에 대한 평가 시험은 1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또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한번 시험 보고 이렇게 지금 시험 일정이 쭉 잡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소액현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꺼내놓고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는 현금 과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금 과부족에 대한 이야기. 현금 과부족에 대한 것도 이 자금관리 평가 문제로 반드시 냅니다. 어렵게 내진 않아요. 자, 현금 과부족은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차비익으로 대체한다. 요거만 할 줄 알면 돼요. 잡손실이나 차비익으로 대체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금 과부족에 관한 것은 결국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2월 20일 현금 출납장의 현금 잔액은 가령 67만원이고 실제 잔액은 가령
7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예. 이 경우는 지금 과부족이 아니라 과잉한 거죠. 예. 지금 과부족. 예. 과부족이라는 건 이제 많거나 적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하여튼 많은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임시계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시계정으로 회계 처리 한다 이거야.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모자라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장부를 고쳐야죠. 현금이 3만 원이 더 있습니다. 이게 차변에 현금 3만 원, 대변에 아직 원인을 몰라요. 현금 과부족 3만 원. 이런 분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다고만 나오겠습니까? 거꾸로 문제 될 수도 있죠. 실제 잔액이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죠. 67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분계는 차변의 현금과 부족 7만 원이 되고요. 대변은 현금 7만 원 이렇게 장부를 고치는 겁니다. 차대변을 자꾸 바꿔치기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헷갈리지 마시고 잘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자, 이거는 지금 현금 실제 잔액이고, 이건 장부상 잔액이고 이게 실제 잔액이죠. 실제 잔액이 크잖아요. 실제 잔액이 크니까 현금을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반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를 보시면 실제 잔액이 작습니다. 작았다는 건 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를 고쳐야죠. 대변의 현금이에요. 현금 계정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장부에서 7만 원을 줄여줘야 되죠.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것까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결산일을 맞이해서 맞이하여 현금 과부족 잔액에 대한 현금 과부족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 자, 결산일을 맞이했는데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이걸 편의상 위에 거를 가라고 한다면 가의 경우는 차변이 뭐가 돼요? 현금이 많았었으니까 차변은 현금 과부족. 이 현금 과부족이 반대쪽으로 와야 돼요. 차변이 현금 과부족 3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대변이 잡이익이 되는 거죠. 잡이익 3만 원. 이렇게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의 경우라면 두 번째가 나의 경우라고 합시다. 요걸 가라고 한다면 요걸 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차변의 잡손실 6만 원, 7만 원. 대변이 현금 과부족 7만 원. 이렇게 정리분계를 결산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CS 평가 문제 요것도 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인가요?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냅니다. 예, 직접 쓰라고 할 거예요. 직접 쓰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는 문제는 단답형으로 문제를 직접 쓰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단답형 문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시험 봤던 것은 사지선다식으로,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사지선다식으로 냈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전표 관리나 그 자금 관리 쪽은 단답형. 답을 직접, 분계를 직접 기록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소액연금 제도,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예제가 없어요. 우리 교재에 예제가. 그래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소액연금 제도. 전도금? 소액연금을 다른 말로 전도금이라고도 합니다. 전도금. 전도금 계정. 그래서 이걸 제가 인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내용을, 이거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메모하려면 힘드시니까 제가 인쇄를 해서 일단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도금 제도라고도 하고요. 소액현금이라고도 합니다. 소액현금.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소액현금 제도에서 쓰는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전도금으로 하라고. 자, 우선 우리 교재에서 이 전도금, 즉 소액현금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했는가, 여기 세 줄로 설명된 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액연금 제도는 지점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 후 증빙 혹은 사용 내역서를 보고받아서 그 금액만큼을 다시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소액현금 제도, 그리고 개정 과목은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네. 그러니까 임시 사무실 같은데, 현장 사무실 이런 데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보통 이런 전도금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금을 운영하는 어느 회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이천건설이 있는데 이천에 건설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는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여 음성 현장에 전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규정에서 음성 현장은 100만 원 정도의 소액 현금이 필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갑자기 들어갈 돈 같은 것이 있을 텐데 현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갑자기 뭐 돈 5만 원이 필요하다. 또 이 본사가 이천에 있어요. 그럼 음성에서 이천까지 뽀로록 차몰고 와가지고 돈 10만 원 받아가 쓰고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현장 사무실에다가 계좌를 뭐 현장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무슨 감독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임시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든가 하면 그 사람 앞으로 이렇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겁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 음성 현장에서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급한 돈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천건설 본점에다 이제 서류를 보내주는 겁니다. 증빙 챙겨서. 그러면 그걸 이제 본점에서 회계 처리해 버리고 다시 50만 원 다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다시 보충해주고 사용하면 보충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 현장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런 소액연금 제도의 개정 과목인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게 임시 개정이에요. 임시 개정. 그러니까 그 현장이 없어지면 그 전도금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 전도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표 입력할 때 뭐 보통예금 이런 거 입력할 때 꼭 그것이 농협인지 국민은행인지 무슨 신한은행인지 거래처를 꼭 넣었죠. 전도금도 어느 현장 전도금이냐 또 아니면 어느 지점의 전도금이냐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지점별로 현장별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금은 우선 거래처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 문제 낼 때 만약에 음성 현장으로 문제를 내진 않았겠지만 어느 지점이든 음성 현장이든 간에 거래처 등록하세요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정보관리에 음성 현장을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금을 분개할 때 거래처를 꼭 코드로 해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요 분개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금 100만 원을 음성 현장에 이체시켰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전도금 가로 열고 음성 현장 100만 원. 전표 입력할 때는 음성 현장 코드로 꼭 입력해야 됩니다. 답을 쓸 때는 거래처는 괄호 하나 이렇게 넣어줘 주면 돼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보통예금도 이제 어느 은행 보통예금인지 우리 회사에 무슨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농협, 여기서 지금 농협이라는 말을 여기서 생략했는데 농협이라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거래의 결합관계까지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쓰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요. 참고로 이건 넣어준 거예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전표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도 기록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음성 현장에서 전도금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는 전도금 사용 내역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사용액을 보충 지급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두 건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여기서 두 건이 뭐냐? 첫 번째 건은 사용 내역에 따른 회계 처리요. 두 번째 건은 다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은 송부한 서류에 이렇게 내역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온 서류에 직원 회식하는데 20만 원 사용했고 우편 요금으로 만 원을 사용했고 거래처 접대하는데 39만 원을 썼다. 그래서 60만 원을 사용하고서 그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면은 본점에서는 이제 전표 입력을 더전에다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60만 원의 전도금이 사용이 돼 버렸으니까 이때 100만 원 중에서 전도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60만 원은 자산 감소 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에 전도금 음성현장 거 60만 원 자산 감소. 차변은 이 자산이 전부 비용화됐죠, 이제. 그래서 직원 회식한 거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우편요금은 통신비. 만약에 우편요금이 아니라 사무용품이다. 그러면 소모품비. 무슨 무슨 문구류를 샀다. 그러면 소모품비 하시면 되겠죠. 우편요금이니까 통신비. 거래처를 접대했다. 접대비. 전부 800번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전표에 입력할 때는 800번대로 골라서. 그래서 이 자산이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하는 그러한 결합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에 따른 회계 처리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이 거래처 같은 거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도록 잘 유의해서 분계. 이 문제는 제가 분계를 손으로 기록하라고도 하고요. 전표를 실제로 입력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도 하고 분계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계가 뭐였어요? 이렇게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죠?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전도금이 자산 증가합니다. 음성현장에 60만원 자산 증가. 대변에 본점의 보통예금 농협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 60만원 자산 감소. 이체시켰을 때 이 분계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분계 3개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통예금 계좌로 다시 계좌에서 이체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이것이 계속 회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현금 관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해서 요거 평가 문제로 제가 출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이해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액현금 제도의 전도금,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전도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현금 과부족에 대한 분계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금액이 더 많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 됩니다. 그랬다가 결산 때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현금 과부족 반대로 와야 돼요. 차변에 와서 현금 과부족 없어지고 자비이익이 된다. 두 번째는 장부상 금액이 크다. 실제 현금이 없다 이걸 부족하다 할 때는 그 부족 시에 회계 처리는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이 됩니다. 그랬다가 결산 시까지 원인이 안 밝혀져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 반대쪽으로 가요. 대변에 가고 차변은 잡손실이 온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라 이거예요. 또 우리가 자금 관리하는데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 보조 장부인데 많이 보겠죠. 현금 수부를 담당하는 사람은 현금 출납장이 아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장부이겠죠. 근데 우리 실제 회계에서는 뭐 현금 출납장 당연히 딱딱 맞아야 되겠지만, 현금이 전표 입력할 때 현금이 위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자금 관리 쪽에서는 현금 출납장 아주 중요한 보조장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장부상 금액과 실제 금액 이걸 항상 잘 맞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계표하고 월계표가 있는데 여기에도 현금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현금 시제를 확인할 때 한번 현금 출납장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개표나 월개표는 뭐 하는 것이냐? 하루 동안에 일어난 거래에 대한 분계 내용을 계정 과목별로 집계한 표가 일개표입니다. 하루치를 집계하면 일개표요. 월 단위로 집계하는 것이 월개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개표나 월개표에도 현재 현금 시제를 거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장부상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부상 우리가 현금 금액이라는 것은 당일, 금일이라는 건 당일을 말하는 거죠. 금일 잔고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전일 잔고에다가 현금 수입액을 더한 다음에 현금 거래 대변이 뭐예요? 현금 이거는 이 현금 거래 대변이 아니라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개표, 월개표 이야기입니다. 현금 거래 대변은 현금 계정에서는 차변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이 좀 헷갈릴 텐데. 그리고 현금 거래, 이 현금 거래는 출금을 의미하고 이 앞에 현금 거래는 입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금.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보면은 아니 현금이 입금이면 차변의 현금인데 왜 대변이라고 했지? 거꾸로 써놨죠. 우리 일개표, 월개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일개표, 월개표가.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 보는 사례가 거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수행 내용을 직접 하면서 우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으로 넘어가서 수행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일 패션의 현금 시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시오 하면서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을 알아볼 수 있는 장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얼마나 많은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출납장 제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현금 출납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전표 입력에 현금 출납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메뉴에 있죠? 여기다가 3월 31일을 입력해 볼까요? 3월 31일부터 또 3월 31일 잔액만 보면 되니까 기간을 길게 입력할 필요 없죠. 그 하루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요 잔액만 확인하면 되죠. 자, 이 잔액이 저하고 여러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전표 입력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서 전표 입력의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서로 다르다면 다르겠죠. 현금과 관련된 거래가 빠져 있거나 이렇다면. 그래서 제 거 기준으로 하면 11739,000입니다. 11739,000.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가네요. 그죠? 좋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좀 틀리다면은 자기가 내 장부에서의 현금 잔액을 한번 어디다 메모를 한번 임시로 해놔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장부하고 다 맞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짜가 있고요. 여기 위에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전표 날짜 여기 있죠. 전표 날짜 따로 있고, 적요가 있고, 거래처, 입금, 출금, 잔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잔액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여기를 3월 1일로 입력한다면 한 달치 거래 내역이 나오겠죠. 3월 1일부터 3월 31일 하면은 3월 달에 현금 관련 거래가 두 건밖에 없었네요. 3월 10일 날 근로소득세 9만 원 납부한 것과
3월 10일 날 지방 근로소득세 9,000원 납부한 2건밖에 없습니다. 잔액 역시 똑같죠. 자, 현금 출납장을 이렇게 보실 줄 알면 되겠고, 다음에 이번에는 일개표 월개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라는 장부는요,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자, 3월 31일 거 하루치만 볼까요? 자, 일개표에서 3월 31일부터 3월 31일 엔터. 아이고, 한 건도 없네, 거래가. 그러면 3월 1일 거부터 3월 31일 거까지 보겠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두 번째 여기 1일로 했군요. 예, 31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일개표의 기간을 제가 3월 1일부터 3월 1일로 하니까 없죠. 예, 3월 1일부터 3월 31일로 해서 예, 한 달치를 전부 해봤어요. 네, 우선 현금 잔고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봅니다. 금일 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전일 잔고. 여기 있습니다. 전일 잔고, 금일 잔고. 자, 현금란이 여기 있는데, 아까 우리 책에서 현금 대변을 더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현금 대변을 더한다. 지금 3월 달에는 현금 대변에 없어요. 지금 없어. 근데 이 현금 대변이 아니라 이 일개표의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개표의 요 대변은 계정 과목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는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 있는 것은 현금의 수입입니다. 수입.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현금은 현금의 지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이 거꾸로 표시가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볼까요? 지금 99,000원의 현금 지출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정 과목이 여기 있죠. 예.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 뭐예요? 부채죠. 예. 예수금이 부채가 차변에 왔어요. 그건 부채가 감소한 거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99,000원. 그것의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차변이면 현금은 대변이라는 얘기죠. 현금 대변. 그러니까 이건 지출입니다. 그래서 예수금 지출 99,000원이 있었다. 저 예수금이 뭐였냐면 소득세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납부한 것이죠. 그래서 일개표나 월개표를 보실 때 이쪽 차변의 현금을 여러분이 현금의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출입니다. 이건 지출. 그리고 이제 이쪽은 해당 금액은 없습니다만은 이쪽이 기록이 되면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일 잔고인 이 금액에다가 수입이 없네요. 제로. 여기 지출이 99,000원 있죠. 현금 지출. 그 99,000원을 뺀 금일 잔고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117390000 이렇게. 자, 일개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입력합니다만은 옆에 월개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월개표는요, 월만 입력하면 돼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1 엔터, 뒤에는 3 엔터 하면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네. 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이죠. 현금 유입액은 220만 원. 현금 지출액은 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월 잔고인 1,280만 원에다가 220만 원을 더해서 326만 1,000원을 빼면 금월 잔고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잔액 일개표, 월개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기 똑같죠? 아까 조금 전에 현금 출납장에서 봤던 117390000 일치합니다. 자,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일개표, 월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현금란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현금 차변이 아니라 이건 현금 대변이에요. 이건 현금 대변이 아니고 차변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이 가운데 있는 계정 과목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라 이거예요. 자, 차량 유지비를 하나 볼까요? 차량 유지비가 비용이죠. 비용. 판매 관리비라는 비용이잖아요. 28,000원이 자, 현금으로 지출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접대비가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됐고 88,000원은 대체로 지출이 됐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현금 지출과 대체, 이 대체는 대체 전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대체 전표라는 건 뭐예요? 차변, 대변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접대를 대체로 했다 무슨 말이냐?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접대를 했다. 신용카드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해서 거래처하고 어디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었다. 그러면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이게 이제 미지급금인 거예요. 미지급금 이런 거. 현금 거래가 아닌 것은 다 대체입니다. 대체. 현금 거래 아닌 거.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로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쪽 외상매출금을 한번 볼까요? 자, 외상매출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이 당좌 자산, 자산에 어디에 기록됐어요? 대변에 기록됐죠.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하죠. 예, 외상매출금이 이만큼 감소했어요. 220만 원. 그런데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입이다라고 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 만약에 이 220 말고 여기에도 만약에 어떤 금액이 있었다면은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죠. 예를 들면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든가 아니면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대체란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는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하루를 아까 우리 교재에서 일개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의 모든 거래를 여기에 다 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일개표를 한 달치 모으면 그게 월개표가 되는 거예요. 일개표를 한 달치 모으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월 며칠이다 어느 특정 일자에 전표 입력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전표 입력한 것을 계정 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일개표 뽑으시면 돼요. 월 단위로 뽑는 건 월개표. 그래서 일개표와 월개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현금 유입과 유출을 확인하면서 금일 잔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현금 잔액은요, 이런 장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전표 입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합계 잔액 시산. 네. 클릭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31일 현재의 합계 잔액, 현금 잔액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입력하면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다가 3월 31일 하고 여기 현금 당좌 자산의 맨 앞에 있죠? 여기 잔액이죠. 여기 잔액. 네.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표시되잖아요. 네, 차변에. 대변에 잔액이 없습니다. 대변의 잔액.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죠? 대변의 합계죠. 대변의 합계는 뭐예요? 이건 현금이니까 이만큼이 인출됐다는 거죠.
현금이 나간 겁니다. 이건 지출. 이건 뭐예요? 1,500만 원. 이건 현금이 수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31일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현금의 차변 합계는 1,500, 대변 합계는 326만 1,000원이기 때문에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뺀 요 잔액이 지금 현금의 잔액이 되는 거예요. 1,173만 9,000원. 예, 합계 잔액 시산표도 일계표나 월계표처럼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배치되어 있어요. 가운데 계정 과목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계표나 월계표처럼 만약에 뭐 외상 매출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변에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220이 있었다. 아까 일계표 월계표에서는 이 220이 현금란에 딱 있었잖아요. 현금으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대체로 회수가 됐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만은 이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합계와 잔액으로만 보여준다. 그 이제 이 양식도 여러분 엑셀 다루듯이 이렇게 열의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서 보시면 돼요. 양식이 너무 막 퍼져 있어서 내가 모니터에서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기 열 구분선, 이 열 구분선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엑셀에서 그 열 머리글과 머리글 사이 경계선에서 이렇게 열 너비 조절하는 거 아시죠? 그런 요령으로 이렇게 양식의 너비를 조절해 가지고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에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부를 좀 둘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을 한번 찾아봐라 이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을 찾아본다 그러면 월계표가 가장 좋겠습니다.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걸 찾아볼까요? 판매 관리비. 자, 그러면 2월 달 월계표로 한번 가볼까요? 일계표 월계표에 월계표를 클릭하고 엔터 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월계표가 나타나는데 판매 관리비는 여기죠. 판매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것은 접대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0만 원이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보시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네, 자 현금 시제 관리에 관련된 장부들을 우리 조회해보고 연습해봤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애적금 그리고 관련된 전표 입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